네, 오늘은 12월 11일자로 매일국어 중고등학습 서비스 리뉴얼이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영상을 송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UI 디자인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가독성 좋게 가시성 있도록 좀 변환이 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가 방식의 면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능동적인 학습을 했을 때 그 결과 자료를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학습 디자인 경험이라고 해서 좀 시각적인 요소들의 개선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구조화적인 측면 변경된 사항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이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다 중고등 컨텐츠, 매일국어 중고등 학습 프로그램에 관여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그 성취도의 데이터를 노출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조금 더 객관적이고 자신의 실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다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이제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문제 유형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또 하나는 이제 지문 유형별로 저희가 지문 유형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지문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지문 유형별로의 성취도도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제공이 되는지를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학습 디자인의 경험은 최적화된 국어학습을 위해서 이런 정보들, 제공되는 정보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구조화를 하였고, 또 사용자 경험이나 상호작용 등의 디자인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가 매일국어 중고등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첫 번째로 시각적 요소 개선에서는 그 준비훈련 단계, 1단계 준비훈련 단계의 어휘 확인에서 왼쪽에 보시면 자료 화면에 이제 어휘와 그 예시의 글자가 뭐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선된 리뉴얼 화면을 보시면 그 해당 어휘의 의미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번 지문에서 이 학습할 지문에서 실제로 의미가 반영된 예문을 조금 더 강조해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강조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UI의 개선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OX 퀴즈 훈련에서도 선택지의 정오답을 이전에 비해서는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이렇게 칼라 체계를 조금 더해서 본인이 선택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준비훈련 단계에서의 그 어휘 모아보기, 제일 어휘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지금 이 지문에서 학습을 하는 4개의 어휘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에서는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틀린 단어의 뜻을 확인하는 부분을 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칼라를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한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어휘력 센터에서도 이런 시각적인 UI 요소의 개선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어휘력 센터에서 이 답을 체크하는 부분에서도 틀린 단어의 뜻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예전에는 그냥 예문의 컬러로만 표시를 했다면 지금 리뉴얼된 화면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별도의 색깔을 추가함으로써 그 문제의 정오답을 조금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화면 자체의 모드도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함으로써 그 학습자 스스로가 메인 사이드 메뉴의 하단에서 버튼을 이용하여서 본인이 더 학습하기 용이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선택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 구조화 측면에서 또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학습 시에는
이 정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조화해서 사용자가 각각의 학습 단계에서 동작의 방식이나 아니면 각 항목의 의미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UI적인 측면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학습 센터는 본학습 외에 그 긴 지문을 읽기 힘든 초보 학습자들, 그러니까 중등이기는 하지만 이제 읽기 학습이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부터 필요한 대상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인데, 요 기초학습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의 길이 자체가 원문 지문에 비해서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 정도 되는 지문 내에서 이 지시문이나 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 영역, 그다음에 이 문제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영역을 식별하거나 본인이 학습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 좀 구조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런 기존의 화면들을 좀 보완해서 각각의 학습 영역을 좀 구분해서 넓게 전체 화면으로 펼쳤고요. 이 학습의 화면을 좀 균형 있도록 전체적인 배열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또 훈련 결과에 있어서도 기존의 훈련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비율 중에서 가운데 부분의 스페이스만을 사용을 해서 폰트의 크기도 조금 다소 작은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줄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어지는 정보, 결과 정보에 대한 판독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존 화면들의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폰트도 좀 큼직큼직하게 가독성 좋게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원그래프라든지 이러한 그래프들, 시각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반영을 해서 이 정리된 결과들을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UI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마지막으로는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답안에 대한 그 단순한 표시, 그다음에 감점 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기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였고요. 정답 여부를 명확하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의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항에 관련된 피드백, 또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디자인이 조금 더 고도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지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선택지의 비율이 이렇게 세로 비율이 잘 맞지 않고 좀 위쪽에 좀 쏠려 있고, 그다음에 이 정오답을 표시하는 것도 그 기호 자체가 크지 않아서 작게 표시가 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여서 정오답 기호를 추가로 큼직하게 좀 명시해 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 찾기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를 찾을 때 그것을 찾기만 하면 바로 그다음 중심 문장 또는 그다음 핵심어로 이동하는 릴레이 방식의 학습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현재 개선된 리뉴얼 버전에서는 중심 문장이랑 핵심어를 찾았더라도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측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 인포메이션 박스를 한 번 더 추가로 배치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학습의 화면이 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UI 개선된 부분, 좀 시각적으로 학습자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서는 이 성취도 체계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 성취도 체계는 8가지의 문제 유형별 성취도를 각각의 영역별로 자세하게 좀 분리를 해서 측정한 값을 데이터로 제공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 본인이 취약한 문제 유형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파트에서 내가 실수가 잦은지 또는 성취도가 낮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좀 취약한 유형들을 또 복습을 통해서 부족한 유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 유형별 성취도의 8가지 유형은 어휘 유형, 그다음에 글의 구조 및 전개 유형, 글의 내용 이해 유형, 글의 내용의 관계 파악 유형,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 비교와 새로운 정보 적용과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8가지의 유형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같은 레벨의 평균 점수를 또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현재 본인의 학습 독해 실력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스스로 진단하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문 유형별 성취도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는데, 지문 유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영역을 일컫고 있고요. 인문 영역에 있어서는 철학, 역사학, 그다음에 윤리학, 사회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 법, 정치, 그다음에 과학 영역에 있어서는 물리화학, 수학이 포함이 됩니다. 기술에 있어서는 산업분류와 전기, 전자에 관련된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술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술 영역은 음악, 미술, 그리고 영화 같은 포괄적인 예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습자가 어떤 편독의 습관이 있거나 본인이 좀 선호하는 유형 또는 비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들을 골라서 읽은 학습자의 경우에 이 결과 지문 유형별로 성취도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높낮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학습자 스스로가 스스로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의 취약 지문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레벨의 평균 점수와 비교를 해서 현재 자신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성취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고도화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24년도 12월 11일 새벽을 기해서 본 서버에 반영이 되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학습 접속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진입이 차단이 되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이 1:1 맞춤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기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의 어떤 학사 일정이나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교과서 또는 학교 시험 등에 관한 학생 관련 추가 데이터와 그다음에 신규 평가 도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춰진 최적의 1:1 맞춤 학습을 완성시켜 학습의 강약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공부 자신감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매일국어는 보다 더 강력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학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아이들의 이런 올바른 공부 습관 그리고 성적 향상을 완성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매일국어 더 효과적이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고객센터인 1800-50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간단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관련 내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